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단백질하고 자, 핵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선생님이 좀 마음이 급하다 보면 설명하다 자꾸 빼먹고 넘어가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 추가로 좀 설명을 하고 정리하고 나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에다가 좀 필기를 좀 잘 하십시오. 자, 지난 시간에 일단 생명체 구성물질, 물, 뭐 단백질, 핵산 얘기했잖니. 자,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이게 있어. 단백질. 여기다 쓸까? 자, 단백질의 경우에 아미노산이라는 이제 단위체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고분자 중합체다. 이런 얘기를 했지. 거기 들어서 여기 봐야 돼.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아미노산이 몇 개가 어떤 애들이 어떤 종류가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다 다르다 그랬지.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아미노산의 개수, 종류, 걔네들이 결합하는 순서를 뭐 한 단어? 두 단어? 아미노산 서열이라 그래. 아미노산 서열. 그지? 그래서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뭐야? 종류가 달라진다. 근데 단백질마다 종류가 다르다는 건 뭐가 다르다 그랬지? 구조가 다른 거라 그랬어. 구조가 다르면 단백질 종류가 다르거든? 그럼 결론은 결국 단백질은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지?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 그래서 단위체는 뭐였다고? 아미노산.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오늘 테스트에도 나왔지만 아미노산의 분자 구조 꼭 기억해야 되고 아미노산끼리 결합했을 때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부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니네 학교 시험에 오늘 테스트처럼 그 분자 구조로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거지. 꼭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야, 지난주에 내가 단백질 얘기하면서 그래서 단백질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머리카락, 근육, 효소, 항체, 호르몬, 대부분의 호르몬이 이제 단백질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 했잖아. 오늘도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이 단백질은 필기하고 있니? 세포막의 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세포막의 성분이다라고 하면 그것도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또 다른 말로는 세포 원형질의 성분이다. 그냥 적어놔야 돼. 거기다 적어. 원형질의 성분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세포막의 성분이다. 원형질의 성분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알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핵산 했었잖아, 핵산. 자, 핵산 이제 두 종류가 있잖니? DNA, RNA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DNA 얘기를 해볼게, DNA. 자, DNA가 기본적으로 뭐였어? 이중 나선 구조지? 그래서 그 이중 나선 구조 안에 염기들이 마주보면서 그지 쌍을 이루면서 결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러면 그때 자, 여기 봐봐. 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에서 염기들이 쭈르르륵 달려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 그랬지? 염기 서열이란다 그랬지. 자, 그러면 잘 봐봐. 핵산 중에서 DNA에서 만약에 이런 말이 나와. DNA는 염기 서열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 이런 말이 또 간혹 문제 풀다 보면 나오거든.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 자, 이거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가람아,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그게 틀린 말이야.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야. 니네 문제 풀다 보면 이 말이 그냥 그대로 똑같이 나올 때가 있거든. 야, 여기서 말하는 입체 구조를 하면 DNA가 이중 나선 구조를 띠는 게 입체 구조거든. 근데 네 염기 서열이 달라진다고 해서 이 이중 나선 구조가 달라? 이 말 틀린 말이야. 니네 문제 풀거나 테스트 볼 때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틀린 말이라고요. 다만 이게 이런 거지. 염기 서열 안에 유전 정보라는 게 저장돼 있거든. 그래서 핵산 DNA는 염기 서열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달라진다 이렇게 나와야 돼. 유전 정보가 달라진다. 유전 정보가 달라진다. 잘 적고 있지? 나 지울 거야 이거. 잘 적어야 돼.
그래서 DNA에서는 이런 말도 좀 기억을 해라. 요렇게 나오면 요거 틀린 말이다. 특히 요거 요거 많이 틀려 애들. 염기서열 달라지면 입체 구조 달라진다. 이거 많이 틀리니까 이거 꼭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단백질하고 이제 핵산을 얘기했었다. 그럼 이제 오늘은 나머지 생명체 구성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 자, 봐봐. 그래서 우리 자, 생명체 구성 물질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멍 때리는 순간 물론 이제 안 배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작년, 재작년에는 학교에서 하셨어. 이제 올해는 선생님이 바뀌셔서 아마 안 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 혹시 몰라 내가 얘기하니까 잘 들어야 돼. 자, 그래서 생명체 구성물질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물이 일단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랬고 그 다음이 뭐였어? 단백질이었고, 그제? 그 다음에 지질이라는 거, 그 다음이 무기염류 또는 무기질, 그 다음에 자, 핵산, 그 다음에 탄수화물, 이제 이런 순서였거든. 자, 그래서 지난주에 물 얘기했었고, 단백질 얘기했었고, 핵산 얘기한 거야. 그럼 자, 오늘은 탄수화물하고 지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니?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나눠준 거를 보시면 첫 번째, 탄수화물부터 얘기를 할까요? 탄수화물. 첫 번째. 자. 자, 탄수화물 얘기할 텐데,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탄수화물은 뭐야?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이런 뜻이 되겠지? 맞네? 자, 그래서 뭐 나머지 애들도 마찬가지였지. 물 빼고 단백질, 지질, 핵산 다 마찬가지인데 얘도 탄소 화합물의 일종이고요. 그래서 구성 원소는 뭐다?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얘네들이 또 단백질도 그렇고 지질도 그렇고 지금 얘기한 이게 영양소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자,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만드는 데 쓰인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얻은 단백질은 그래서 1g당 4kcal만큼 에너지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질도 마찬가지야. 지질도 여러 가지가 있다만 그 중에 우리가 배운 건 이제 지방이라는 놈은 한번 배운 적이 있거든. 걔는 1g당 9kcal의 에너지를 줘. 그 다음에 이 지금 얘기한 탄수화물도 에너지 4kcal 주거든. 자, 그런데 봐봐. 영양소로 따지면 우리가 가장 많이 섭취하는 영양소가 탄수화물이야. 근데 여기다 잘 적어야 돼. 가장 많이 섭취야. 자, 그럼 상식적으로 그거잖아. 이게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이니까 내가 가장 많이 섭취하면 그만큼 내 몸을 차지하는 비율도 많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다시피 어때? 내 몸을 차지하는 비율은 탄수화물이 제일 적어. 비율 한 0.5%밖에 안 되거든. 그럼 그 이유가 뭐야? 가장 많이 섭취하는데 내 몸을 차지하는 비율은 제일 적어. 이것 때문에 내가 섭취한 대부분을 어디에 써버리는 거야? 에너지 만드는 데 써버리는 거야. 에너지 만드는 데. 그래서 우리가 주 에너지원이라고 표현해요. 탄수화물은 주 에너지원이다. 이 주라는 말이 들어간 게 중요한 거예요. 주 에너지원이야. 아이구나. 그지? 그래서 많이 섭취하지만 그만큼 대부분 에너지 만드는 데 쓰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성한 비율이 적은 거고, 그리고 이제 워낙 많이 섭취하니까 남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남는 거는 저장을 합니다. 저장. 주로 어디에다 저장하냐면 간이나 근육에다가 보통 저장을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가 나올 거야. 일단 이거 적어 놓으시고. 그런데 자, 이런 탄수화물, 그래서 탄수화물도 종류가 있단 말이야. 자, 앞에서 핵산할 때도 잠시 나오기도 했었고 있잖아. 너네 공부하다가 무슨 당자로 끝나는 애들은 전부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당자 들어간 애들 다 탄수화물이야. 그래서 다양한 게 있는데 가장 작은 탄수화물이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단위체가 되기도 하는 단당류라는 게 있어. 단당류. 자, 단당류라고 하는 탄수화물에 어떤 것들이 있냐? 요게 지금 대표적인 거거든. 포도당이 있어. 포도당.
자,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적어놔. 그 다음에 우리 배운 것 중에는 우리 헥산할 때 헥산의 기본 단위가 뭐였냐, 도훈아? 헥산의 기본 단위가 뭐지? 봐, 이거 배우고 있으면 내가 일일이 쓰는 거 시험 볼 거야. 뉴클레오타이드지.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과 당과 염기가 1대1대1로 한 거라 그랬지? 그럼 그때 그 당의 이름에 의해서 DNA냐 RNA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 당자 들어가니까 그게 탄수화물이라고.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이 있었고, 그지? 리보스라는 당이, 얘네들이 다 각각은 단당류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단당류에는 당연히 탄소가 들어있을 거 아니냐? 단당류는 말이야 또 거기에 탄소가 몇 개 들어있느냐 갖고 구분할 수 있거든. 보통은 5개하고 6개 들은 게 제일 많아. 그래서 단당류에서도 탄소가 5개 들어있는 애는 5탄당이라고 하고 6개 들어있는 애는 6탄당이라 그래.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탄소가 5개가 있는 애는 보통 오각형으로 그리고 탄소 6개 갖고 있는 애는 보통 육각형으로 그려. 야, 지금 여기 단당류 중에서 이미 포도당 그려놨잖아. 이게 뭐야? 육각형이지? 탄소가 몇 개 갖고 있다는 얘기야? 6개 갖고 있다는 얘기야. 육탄당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을 보통 나타낼 때 이렇게 육각형 도형으로 많이 나타낸단 말이야. 그 다음에 니네 생각해봐. 헥산에서 나왔던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던 당들 무슨 모양으로 그렸었어? 선생님 오각형으로 그렸거든. 그럼 얘네 뭐였다는 얘기야? 5탄당이란 얘기인 거야. 알겠니? 5탄당이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그런 단당류, 이거 얘네들 각각이 하나의 분자잖아. 그 단당류가 2개가 결합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당류라 그래. 자, 대표적인 이당류에 뭐가 있느냐? 자, 니네 밥을 오래 씹으면 뭐야? 단맛이 나거든? 그 엿당이라는 게 들어있지. 엿당. 그 다음에 니네 단맛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지? 설탕. 그렇죠. 설탕도 이당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을 포함해서 우리 갓난아기 시절에는 엄마 모유를 먹었겠지.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분유만 먹는 친구들도 있다만 그 모유에 들어있는 거 젖당.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당류야. 자, 그래서 이당류는 말 그대로 단당류가 2개가 결합한 겁니다. 야, 우리 앞에 단백질도 그렇고 헥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단위체라는 게 결합할 때, 야,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 결합할 때 물 분자 빠져나가면서 결합했지. 헥산의 뉴클레오타이드도 똑같아. 뉴클레오타이드가 계속 이어져서 결합할 때 뉴클레오타이드와 뉴클레오타이드 결합할 때 물 분자 빠져나가면서 결합하거든. 그러니까 작은 분자가 여러 개가 결합할 때는 무조건 물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결합한다 생각하면 돼. 알겠어? 물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결합하는 거 4글자로 뭐라 그런다? 그렇지, 탈수축합.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단당류 2개가 결합하면서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가서 결합하면 이당류가 만들어지는 거야. 물론 그 결합한 부위의 명칭은 뭐 다 다르지만 일단 그렇게만 기억하면. 그래서 엿당은 포도당과 포도당 2개가 결합한 거고요.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한 거고요. 젖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이렇게 2개가 결합한 게 젖당이다 이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런 것 물론 다 외워두면 좋긴 하죠. 다 외워두면 좋긴 한데 가급적이면 좀 적어도 요 3개 정도는 꼭 외워두시고, 아, 이건 단당류구나. 그다음에 얘네 이당류구나.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들어야 돼. 이런 단당류가 수백 수천 개가 결합한 거야. 그거 뭐라 그래? 다당류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다 쓸게. 다당류. 다당류. 그러니까 다당류는 이 단당류가 수백 수천 개가 결합한 거니까 단백질이나 헥산처럼 고분자 화합물이기도 한 거야. 얘는. 알겠어? 뭐라고 한다고? 고분자 화합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방금 아까 얘기했지? 그럼 다당류 같은 경우에는 단당류가 단위체가 되는 거거든? 단위체가 결합하면서 물이 나가면서 결합한다고 그랬지? 중합체. 그렇게 물이 빠져나가면서 결합한 전체를 중합체라 부르는 거고, 결국 이 단당류가 다당류의 단위체다. 그러면 그 중에서 중요하다 그랬어. 대표적인 다당류 뭐가 있느냐? 3가지가 나와 너희 교과서에.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이렇게 3가지가 나오거든? 예? 셀룰로스다. 잘 봐.
자, 녹말이건 글리코젠이건 셀룰로스건 간에 전부 누가? 포도당이라는 애가 결합한 거야. 다 포도당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야. 다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포도당이 수백 수천 개가 결합한 건데 어떤 건 녹말이고 어떤 건 글리코젠이고 어떤 건 셀룰로스인 거야. 뭐가 다르냐면 사실 여기 지금 해놨지만 포도당의 종류가 두 가지야. 알파 포도당이라는 게 있고 베타 포도당이라는 게 있거든. 잘 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요 다음 장에 해놨는데 야 보이지? 포도당이 알파와 베타가 두 종류가 있대. 이제 좀 내가 자세하게 설명한 건 금요일반 수업할 때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그거 나중에 영상을 한번 참고하십시오. 알겠니? 근데 그것까지 다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좀 생각할 텐데 두 종류가 있는데 알파 포도당끼리 계속 결합하는 게 알파 결합이야. 베타 포도당끼리 계속 결합하는 게 뭐야? 베타 결합인 거야. 자, 그러니까 얘기가 나온 김에 좀 하자면 요 내 구조를 넣어놨잖아. 야, 얘 봐봐. 포도당은 탄소가 6개가 들어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이쪽에 산소가 하나가 있거든. 그 옆에 있는 탄소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되거든. 번호 붙여.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탄소 번호 붙인 것처럼. 그래서 항상 포도당은 1번과 4번끼리 결합하는 거야. 근데 알파 포도당이라는 애 보면 1번 탄소 아래쪽에 OH라고 써져 있는 애 있지? 잘 봐. 2번 탄소 아래쪽에도 OH라고 써져 있는 애가 지금 뭐 히드록시기 또는 수산기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4번 탄소 밑에도 OH가 붙어 있어. 알파 포도당은. 자, 그런데 잘 봐봐. 베타 포도당은 어때? 요 1번 탄소에 붙어 있는 게 서로 달라. 그러니까 1번 탄소와 비교하자면 뒤집어져 있어. 맞지? 뒤집어져 있다고. 그럼 자 봐봐. 여기 알파 포도당끼리 결합한다 치자 이거야. 그러면 여기 4번 탄소라 그랬지. 4번 탄소 아래쪽에 뭐가 있다고? OH가 이렇게 달려있다 그랬잖아. 그럼 잘 봐. 포도당끼리 결합할 때 무조건 1번 탄소하고 4번 탄소 사이에 결합하면서 물이 빠져나가거든.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 그러면 가운데 요 산소만 남지? 요 산소를 중심으로 얘네 둘이 결합하는 거야. 알파 포도당끼리 결합하면 이렇게 돼. 맞아? 자, 그런데 봐봐. 베타 포도당끼리 결합할 때는 얘봐라. 베타 포도당도 4번 탄소는 어차피 알파 포도당하고 똑같거든. 그러면 여기에 베타 포도당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얘는 여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무조건 1번하고 4번 사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 1번에 있는 히드록시기하고 4번에 있는 히드록시기 사이에 이렇게 만나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야 얘랑 만나서 물이 되려면 얘가 뒤집어져야 된다고. 맞아? 그래서 여기 뒤에 그림에 나오지만은 이렇게 돼 있어. 알파 결합이라고 하는 건 알파 포도당끼리 이렇게 두 개가 결합을 할 때 결과적으로 1번과 4번 사이 결합하면 산소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있는 거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 알파 결합이야. 베타 결합은 얘가 하나가 뒤집어져야 되다 보니까 베타 결합은 여기 베타 포도당하고 베타 포도당이 만나가지고 한 놈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렇게 산소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자, 뭐 자세한 것까지는 그냥 안 할게. 그래서 어쨌든 알파 포도당끼리 결합하면 알파 결합, 베타 포도당끼리 결합하면 베타 결합인데 잘 봐. 그래서 결국 다 포도당이 결합한 건데 알파 포도당끼리 계속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야? 녹말이야. 알겠니? 녹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셀룰로스라고 하는 애는 베타 포도당끼리 계속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얘도 알파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보면 돼. 뭐 이렇게 되거든? 자, 더 쉽게 얘기해 줄게. 결론적으로 뭐냐. 똑같이 포도당이 수백 수천 개가 결합한 건데 해봐. 알파고 베타고는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이런 표현이 뭐가 나오냐면 다당류는 특히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는 뭐에 따라서 결합 방식에 따라서 방식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진 거다. 그래서 구조가
다르면 이제 분자가 다른 거기 때문에 뭐 녹말, 글리코젠, 셀룰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니네 교과서에 보면 그림이 나오거든. 뭐 요거랑 좀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보면은 자 녹말이고 글리코젠이 그래서 녹말은 교과서에 있는 그림으로 봐야 돼. 약간 어떤 식이냐면 약간 나뭇가지 뻗어 있는 형태로 포도당들이 결합돼 있어. 그래서 굳이 여기다 써주자면 약간 나뭇가지가 이렇게 뻗어 나와 있는 것처럼 포도당들이 결합돼 있는 게 녹말이라고 보면 되고요. 조금 더 나뭇가지가 더 많이 뻗쳐 있어. 복잡하게. 약간 그물 비슷하게. 그 복잡한 나뭇가지 모양을 띠면서 포도당들이 결합하고 있는 게 이 글리코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셀룰로스는 여기 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베타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쨌든 포도당들이 쭈르르르 일직선으로 계속 이어져 있어. 그래서 약간 선형이라고 하죠. 선형, 직선. 선형 구조를 띠고 있는 거는 셀룰로스다 이렇게 보면 돼. 나중에 아마 문제 나올 텐데 그림 3개 준단 말이야. 가나다. 그러면 그 그림만 보고 이게 녹말인지 글리코젠인지 셀룰로스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니? 요거는 교과서에 보면 그림 대번 나와. 자, 그러면 잘 봐봐. 아까도 뭐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식물 같은 경우에 광합성을 하면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 포도당을 쓰고 남으면 저장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식물들이 포도당을 저장할 때는 바로 녹말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녹말이라는 다당류는 식물의 저장 형태다 이렇게 불러. 식물의 저장 형태. 써놔. 얘네 좀 이따 내 필기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볼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사람 같은 경우에 탄수화물을 워낙 많이 섭취하니까 남는 거 저장한다 그랬지. 간이나 근육에다가 간이나 근육에 저장할 때 바로 글리코젠으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동물의 저장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룰로스는 뭐 여기에도 써 있다만 나중에 세포 구조에서도 나올 텐데 식물 세포는 세포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세포벽의 구성 성분이야. 식물 세포벽의 구성 성분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인데, 야, 이 녹말이나 글리코젠은 다당류인데 저장 탄수화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포벽을 이루는 셀룰로스는 구조 탄수화물이라고 하거든. 요 구조 탄수화물이란 말 기억을 해두시고, 알겠니? 셀룰로스는 뭐라고 한다고? 구조 탄수화물. 식물의 구조를 결정짓는 탄수화물이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다당류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 걔네들의 단위체는 전부 포도당이다. 다만 걔네들이 뭐가 다르다? 결합 방식이 다른 것뿐이다. 그래서 구조가 달라져서 녹말이 되고 글리코젠이 되고 셀룰로스가 된 거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자, 그래서 탄수화물이 단당류도 있고 이당류도 있고 뭐 다당류도 있는데 단당류하고 이당류는 말이야. 니네 여기 보면 알 수 있거든. 뭐 포도당이나 뭐 설탕 같은 거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데 물에 잘 녹습니다. 얘네 물에 잘 녹아. 물에 잘 녹고 니네 이거 봐봐. 설탕 보면 알잖아. 무슨 맛 나? 단맛 납니다. 얘네 단당류하고 이당류는 물에도 잘 녹고 단맛도 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다당류는 어때? 야, 니네 녹말 생각해봐. 밀가루가 녹말이거든? 물에 안 녹지? 그 다음에 니네 라면에 면 생각. 그냥 면만 먹으면 어때? 단맛 나냐? 아무 맛 없지? 자, 그래서 다당류는 물에도 잘 안 녹고요. 잘 안 녹고 그 다음에 뭐야? 저기 단맛도 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질문 하는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라면 혹은 밥을 먹다 보면 점점 단맛이 나던데 그거는 얘네 때문에 나는 게 아니라 얘가 소화돼서 엿당이 생기기 때문에 단맛이 나는 거지. 그거 우리가 먹는 주식 쌀 밀가루 자체는 이 녹말이기 때문에 단맛이 나지 않습니다. 먹다 보면 소화가 돼서 얘가 생기니까 단맛이 나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으니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탄수화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해봐. 지질이 있는데 지질 해봐. 지질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걸 다 하지는 않을게. 그 중에 중요한 것만 하나 합시다. 중요한 것만. 자, 해봐. 지질. 자, 원래 지질은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그렇지. 지방 또는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게 지질의 한 종류가 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요게.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인지질이라는 게 있지. 인지질. 자, 지질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인지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스테로이드라는 게 있지. 자, 얘네들 간략하게 뭐 지방은 딱히 설명할 건 없어. 자, 뭐 알다시피 뭐야? 아까 얘기했죠. 1g당 9kcal 에너지 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남거든. 남은 거 피부 밑에 저장하고요. 그래서 피하지방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많으면 비만이 되겠지. 뭐 그런 건 이제 님이 알고 있을 거야 치고, 다만 이제 그건 있어. 지방이라는 분자야. 예. 야, 지방이라는 분자가 모여있는 덩어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 덩어리인데, 지방 분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내가 요즘 그림 넣어놨지. 요게 지방 분자거든. 야, 혁준아, 문 좀 열어. 지방 이게 분자인데 살짝 열어. 자, 잘 봐. 길다랗게 글리세롤이라는 분자가 있어. 글리세롤. 자, 거기에 지방산이라고 하는 분자가 이렇게 또 세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야. 지방산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지방 분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여기 봐봐. 그러면 니네 생각해봐. 글리세롤하고 지방산 사이에 결합할 때 여기도 물 분자 빠져나가면서 결합한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시험 범위에서 하여튼 작은 분자들이 합쳐서 큰 분자 만들어지면 무조건 물 빠져나가면서 결합하는 생각하면 돼. 자, 지방 분자 이렇게 생겼어. 내가 이거 왜 얘기하느냐? 중요한 건 인지질이라 그랬지. 자, 인지질이라는 애가 사실은 핵심인데, 인지질 분자가 얘랑 비슷해. 봐라. 지방 분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지방산이 하나가 없어. 없는 대신에 여기 글리세롤 위에 뭔가 다른 게 붙어 있어. 그래서 그 붙어 있는 부분에 인을 포함하고 있는 게 인지질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인지질 분자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지질 분자 공부할 때 그림에 나오는 게 보통 이런 그림 나오거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보면 약간 머리처럼 생긴 부분 동그랗게 그려놓고요. 밑에 꼬리처럼 생긴 부분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야. 굳이 나누면 아까 이 밑에 부분이 글리세롤 얘야. 그리고 여기 꼬리처럼 생긴 요 두 개가 요 지방산 두 개야. 그러니까 요 지방산이 하나 없는 대신에 그 글리세롤 위에 인산, 콜린 뭐 이런 게 이제 붙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머리처럼 생겨서 동그랗게 그리고 꼬리처럼 생긴 지방산을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지.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요 부분 머리 부분이라 표현할 건데 거기에 인산이라는 게 들어있다 보니까 어때? 얘가 물하고 친합니다. 친수성이야, 친수성. 꼭 기억해야 돼. 친수성이야. 그 다음에 요 꼬리처럼 생긴 부분 있지? 요 부분, 자 봐. 지방산이잖아. 니는 알다시피 물과 지방은 상극이잖아. 안 섞이잖아. 물하고 안 친한 부분이어서 소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인지질 분자 이렇게 생긴 거야. 인지질 분자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싶게 잘 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야. 자, 이 인지질은 세포막의 주성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기억해라. 세포막의 주성분. 그럼 이게 왜 세포막의 주성분이냐? 바로 인지질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래. 야, 봐봐. 인지질에서 머리처럼 생긴 부분 물하고 친하다 그랬잖아? 꼬리는 안 친하다 그랬죠. 자, 수조에다가 물을 받아놓고요. 자, 인지질 분자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겠지만 하여튼 니네가 이렇게 한 주먹 웅큼 줬다고 쳐봐. 던졌어. 물에 뜬다고 합시다. 어떻게 배열되면서 떠야 돼? 여기가 물이니까 물하고 친한 머리 부분은 물 쪽을 향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물하고 친하지 않은 꼬리 부분은 하늘 쪽을 향하게 이런 식으로 아마 떠있게 되겠지. 근데 내가 인지질 분자를 물속에 집어넣어. 그럼 사방이 다 물이잖아. 그렇지. 원형으로 물 쪽으로 머리 부분들이 이렇게 향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약간 공 모양을 띠게 될 거고 안쪽으로 물하고 안 친한 꼬리 부분들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되면서 배열을 할 거란 얘기야. 그러면 뭐냐? 자, 우리 사람과 같은 동물들 예를 들어서 동물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세포하고 세포가 바싹바싹 붙어있지 않거든? 우리 눈에 안 보일 정도의 간격이긴 하지만 듬성듬성 있단 말이야. 그럼 알다시피 이 사이사이는 다 물이야, 따지면. 순수한 물은 아니지만 주성분이 물인 액체가 채워져 있다고. 그 다음에 세포에
모두 사실 대부분 뭐야? 물이야. 그러면 그때 결국 그 세포의 안과 밖에 어떤 경계 역할을 하는 게 세포막이잖아. 근데 그 세포막이 요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럼 어떻게 배열돼야 되냐 이거지. 자, 잘 봐. 여기가 세포의 밖이고요. 여기가 세포의 안쪽이면은 바깥쪽도 물이란 말이야. 세포의 안쪽도 물이란 말이지. 근데 인지질이 모여서 세포막을 만들어. 어떻게 배열돼야 되냐 이거야. 물 쪽으로 머리가 향해야지. 그러다 보면 인지질이 이런 식으로 뭐야? 이중으로 배열된다고. 이렇게 인지질이 이중으로 배열돼서 세포막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거나 아니면 그 표면에 붙어 있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단백질이 세포막의 성분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단백질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 주로 주성분은 인지질인데 그 사이사이에 단백질이 박혀져 있다 보니까 단백질도 세포막의 성분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 봐봐. 그래서 요거 하나가 세포막 하나야. 우리가 이렇게 인지질로 이루어진 막을 생체막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세포막도 생체막의 일종인데 해봐. 그 세포막 하나가 인지질 뭐야? 이중층으로 돼 있어. 야, 별표 해놔. 인지질 이중층. 여기 이거 있잖아. 별표 해놔. 왜 그러냐? 니네 나 뒤에 가면 나오지만 이중막이라는 말이 있거든. 조심해야 돼. 뭐냐면 야, 이렇게 문제 나온단 말이야.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 그럼 애들 아무 생각 없이 맞다고 한다고. 야, 세포막 하나는 이중층인 거야. 그럼 이중막은 뭐야? 그런 세포막이 이중으로 있다는 얘기지. 그럼 따지면 인지질이 4중층이어야 거야. 근데 보기에 얘를 섞어버리면 맞는 말처럼 보인단 말이야. 조심하라고. 알겠네? 실수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포막은 이렇게 인지질이 주성분이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단백질들이 박혀 있어서 그래서 결국 세포막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포의 안과 밖의 경계 역할을 하면서 결국 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들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는 물질 출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단백질을 통해서도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세포막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근데 그런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인지질하고 단백질이 그러면 고정돼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수면 위에다 기름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면 물에 떠 있잖아. 근데 걔가 거기에 계속 고정돼 있냐? 수면 위에서 움직일 수 있지. 뭐 내가 바람을 불거나 이렇게 흔들면, 그지? 똑같아. 얘네들도 이 형태는 유지하면서 움직일 수, 이 단백질이 이 사이로 막 이렇게 움직여 다닐 수 있어. 그래서 뭐가 있다라고 표현하냐면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있다고? 유동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 그래서 지질 중에서 두 번째 인지질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만 더 후딱 얘기하고 하자면, 얘기하는 김에 지질 중에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게 스테로이드. 많이 들어봤지? 운동선수들 금지 약물 중에 하나잖아. 자,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놈 이렇게 생겼거든, 분자가. 약간 고리 모양으로 생긴 애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앞에서 단백질 할 때 이런 얘기 했었지. 대부분의 호르몬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 했지. 근데 모든 호르몬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진 않거든. 자, 대표적으로 뭐야? 호르몬 중에 이 스테로이드라는 지질로 이루어진 호르몬이 있어. 그치? 이른바 여기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여기 보면 에스트라디올이라고 하는 게 뭐겠냐? 에스트로겐의 성분이 되는 거거든. 그 이른바 뭐야? 성호르몬은 성호르몬의 성분이 되는 게 바로 스테로이드야. 조심해야 돼. 모든 호르몬이 단백질로 돼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호르몬 중에 대표적으로 성호르몬. 물론 더 있어. 뭐 부신 거칠 호르몬이라는 것도 스테로이드로 되어 있긴 하다만 모든 호르몬이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건 아니다. 호르몬 중에 일부는 뭘로 되어 있다? 스테로이드라는 지질로 이루어져 있다. 네? 하는 김에 하나 더 마무리하고 할게.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생명체 구성물질 배웠잖아. 여기 봐봐. 야, 물을 제외하고 단백질이 있었고요. 핵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탄수화물 했지? 탄수화물 중에서 다당류.
탄수화물 중에서 이제 녹말 같은 다당류.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지질 뭐 간략하게 얘기했다만 일단 이 넷의 공통점은 뭘까? 전부 탄수화물이랑 공통점이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 얘네 셋은 고분자 화합물이야. 탄소화합물이기도 하면서 이른바 중합체라고 하는 고분자 화합물이란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중합체가 뭐라 그랬지? 이른바 단위체라고 하는 작은 분자들이 무수히 많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지. 야, 단백질의 단위체 어떻게 되지? 아미노산. 핵산의 단위체 뭐지? 뉴클레오타이드. 탄수화물 중에서도 다당류, 녹말, 그치? 단당류 중에 이제 포도당이 되겠지. 얘네가 단위체인 거야.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지질은 뭐라고? 이게 이렇게 물어보거든? 다음 중 고분자 화합물 아닌 거 물어본단 말이야. 자, 지질은 뭐다? 고분자 화합물 아닙니다. 알겠니? 지질은 고분자 화합물 아니다. 이거 꼭 명심해야 돼. 생명체 구성하는 물 제외한 나머지 주요 물질들 중에서 지질만 고분자 화합물질이 아니다라는 거 좀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그 페이지 53페이지 보면 그래서 이제 생명 시스템 나옵니다. 생명 시스템. 자, 뭐 이제 우리 통과 공부하다 보면 뭐 지구 시스템, 생명 시스템, 지금 교재 없으면 돌려보낼 겁니다. 나 다음 주부터. 여기다 필기하고 사진 찍어가. 자, 조용해. 야, 오늘도 10시 넘어서 끝나. 조용해.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자, 그래서 생명 시스템이라고 나오잖아. 그래서 뭐 이제 통과 공부하다 보면은 이 생명 시스템 앞에가 중력, 니네 지금 물리 시간에 배우는 게 중력 시스템이야. 그지? 그리고 뭐 지구학 시간에 지구 시스템 이렇게 나오는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지. 이제 우리 한자로 쓰면 개야, 개. 그지? 뭐 생태 개 할 때 그런 개란 말이지. 그러니까 시스템은 뭐냐면 그걸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고 그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에 어떤 유기적으로 뭔가 끊임없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체계를 시스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생명체야, 생명체.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요소들 사이에 뭔가 끊임없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우리 어떤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체계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러면 생명체는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우리가 앞서 배웠던 여러 가지 기본적인 물질들이 모여서 결국 세포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정의가 나와 있지만 세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지.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래서 세포로 이루어진 우리 사람과 같은 하나의 생명체가 생명 시스템이고 또한 그 세포 자체도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에요. 알겠어? 자, 그런데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세포라고 하려면 반드시 최소한 세 가지는 갖추고 있어요. 잘 들어. 써놔. 첫 번째, 아까 얘기한 세포막이 반드시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DNA니 RNA냐는 핵산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최소한 요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우리가 세포라고 불러.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세포가 아닌 거야. 따지면.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이런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니네 지구가 탄생하고 20억 년쯤 지나서 지구상에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하거든? 우리가 이른바 세균이라고 하는 애들은 어때?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근데 걔는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지. 이른바 무슨 생물? 단세포 생물이야. 자, 그런데 우리는 뭐 뒤에 가서 세포 구조 얘기하겠다만 이 단세포 생물도 처음 나타난 단세포 생물 세균들은 세포는 세포인데 소위 말하는 핵이 없어. 핵. 니네 핵이라는 게 뒤에 나오겠지만 야, 핵산을 핵막이라고 하는 게 둘러싸고 있으면 그걸 핵이라 부르거든. 그러니까 단세포, 하나의 세포인데 어쨌든 세포 안에 핵이 없으면 그 세포를 우리가 원핵세포라고 불러. 원핵세포.
자, 그래서 원핵 세포는 뭐가 없는 거야? 핵이 없다 또는 핵막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조심할 게 있어. 자, 가람아 질문해 볼게. 원핵 세포는 핵산이 없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있을 수도 아니고 무조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핵막이 없는 거지 핵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알겠니? 핵산은 뭐다? 무조건 있는 거야. 무조건. 항상 있어야 돼. 항상 있어야 되는 거야. 다만 그걸 둘러싼 부분이 있냐 없냐의 차이밖에 없어. 세포가 세포막이랑 식산이랑 단백질 합쳐진 게 세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라고 하려면 최소한 이 세 개가 있어야 된다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겠지. 아무리 없어도 이 세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핵이라고 하는 건 그 핵산을 핵막이라는 애가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핵이라 부르는 거다. 근데 지금 얘기한 원핵 세포라고 하는 것은 핵산은 있으나 핵막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뿐이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원핵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이에요. 그래서 단세포 원핵 생물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막 숫자가 늘어나겠지? 그러다 보면 얘네가 진화를 해요. 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돼? 단세포지만 핵을 갖는 세포가 나와. 진핵세포라 그래. 자, 그래서 진핵세포는 뭐가 있는 거야? 핵막이 있는 거야. 핵이 있다 또는 핵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핵을 갖고 있는데 핵만 있지는 않거든. 그 안에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같은 단세포여도 원핵세포보다는 진핵세포가 크기가 더 큽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런 단세포들 중에 원핵인 애도 있고 진핵인 애도 있단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 걔네가 점점 번식하면서 점점 진화가 일어나. 그래서 나중에 가면 비로소 뭐가 출현해? 하나의 세포가 아니라 우리 사람과 같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다세포 생물이 출현합니다. 물론 그때 출현한 다세포 생물은 우리 사람처럼 어떻게 고도화되어 있거나 이러진 않지. 그냥 되게 단순한 다세포 생물이긴 하지만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는 거야. 그래서 다세포 생물은 뭐 사람 생각하면 돼. 무조건 진핵세포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세포 생물을 이루는 세포는 무조건 핵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좀 이따 나오겠지만 핵만 갖고 있지는 않는다. 핵 외에 여러 가지 소기관들을 같이 갖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세포 생물부터는 야, 니네 세균을 동물, 식물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 우리가 동물이다, 식물이다는 다세포 생물을 구분할 때 다세포 생물 중에 동물인 애가 있는 거고 식물인 애가 있는 거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이건 식물이건 이 다세포 생물들은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 근데 걔네들이 단순히 세포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유기적인 단계를 거쳐서 한 마리의 동물, 한 그루의 나무가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야. 그걸 뭐라고 한다? 구성 단계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각각 동물과 식물이라고 하는 다세포 생물의 구성 단계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잔 말이야.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식물. 자, 식물의 구성 단계부터 봅시다.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세포의 종류가 다양할 거야. 그지? 우리 사람만 하더라도 다양한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리고 니네 중학교 때 배웠지만 세포마다 어때? 모양과 크기 다 다르잖아. 자, 식물도 마찬가지로 세포로 이루어져 있겠지? 근데 그 식물을 이루는 세포 다양하게 있단 말이야. 선생님 예시를 적어줄 테니까 너희도 좀 밑에 적어놔. 예를 들자면 식물을 구성하는 세포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자면 표피세포라는 게 있고 뭐 공변세포라는 것도 있고요. 여육세포라는 것도 있고요. 뭐 물관세포라는 것도 있고 체관세포라는 것도 있고 일단 다양한 세포들이 존재해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뭐 분열세포라는 것도 있고 그래. 분열세포도 있고. 그러면 그럼 그때 그 세포들끼리 비슷한 일을 하는 표피세포들끼리 혹은 뭐 여육세포들끼리 모여서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져. 비슷한 일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뭘 만든다? 조직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피세포가 모이면 표피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육세포라는 게 뭡니까? 자, 여육의 엽이 뭘까? 엽. 식물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그렇지. 엽록체를 갖고 있는 세포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여육세포라는 게 모여서 뭐 울타리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해면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 그 다음에 물관세포가 모여서 뭐가 만들어질까?
물관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요. 물관, 식물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물관을 따라서 이동하잖아. 그 물관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 체관세포라는 애들이 모여서 뭐가 만들어져? 체관이라는 조직 만들어지는 거고요. 분열세포라는 애들이 모여서 뿌리 끝에 있는 생장점이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식물에 따라서 줄기 안에 형성층이라는 게 있는 경우도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다양한 조직들을 선생님이 써놓은 거야. 같은 세포들끼리 모여서 조직을 만든다. 자, 그러면 그 조직들이 모여서,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야, 울타리 조직하고 해면 조직은 각각 여비옥세포라는 애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거든.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얘네 둘 다 뭐 할 수 있다? 광합성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물관이나 체관이나 공통점, 얘는 물을 운반하고 얘는 양분을 운반하는 통로 역할을 하거든. 그러니까 조직들 중에 하는 일이 비슷한 조직이 모여서 식물은 조직계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조직계. 그래서 식물을 이루는 조직계 대표적으로 표피조직하고 공변세포 합쳐서 뭐 표피조직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관에 따라 다르긴 한데 나뭇잎 같은 경우에는 울타리 조직하고 해면 조직이 모여서 기본 조직계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자, 물관하고 체관, 이거는 들어봤을 거야. 얘네들은 이제 합쳐서 관다발 조직계라고 불러. 관다발 조직계. 이런 식으로. 이런 여러 조직계들이 만들어지고, 그럼 결국 그런 조직계들이 모여서 이른바 뭐야? 그러니까 조직계는 사실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이런 애들 묶어서 이제 표피 조직계라 부르자 이제 한 건데,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 기관, 조직계들이 모여서 기관이 만들어지는데 기관부터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지.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잎, 줄기, 뭐 뿌리, 꽃과 열매, 이런 것들 각각이 식물의 어떤 기관이 되는 거고, 그럼 결국 그런 기관들이 다 모여서 한 그루의 나무, 여기 이제 그림 있잖아. 이제 요 그림을 갖고 설명하는 거라 보면 되거든. 한 포기의 풀, 이렇게 개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응? 개체가. 자, 그러니까 봐봐. 거꾸로 가볼게. 해봐. 식물에 있는 기관 중에 잎이라는 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표피조직계, 기본조직계, 관다발 조직계라는 게 들어있고, 그 기본 표피조직계라는 거는 표피조직과 공변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와 같이 식물을 구성하는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존재하고, 그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가 형성되고, 결국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이 만들어지고, 결국 그 각각의 기관이 합쳐져서 결국 하나의 개체인 거다. 그래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런 구성 단계를 거치는데, 특히 여기 보면 조직계라는 단계는 말이야, 이따 동물하고 비교했을 때 식물에만 있는 단계다. 알겠니? 식물에만 존재하는 구성 단계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개체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야, 내가 이걸 써준 이유가 뭔지 아냐? 물론 학교에서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에바 가르마, 물관, 뭐 체관, 생장점, 형성층, 그 다음에 세포는 뭐 표피세포, 뭐 공변세포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거든. 물관이 구성 단계상 세포냐 조직이냐 조직계냐 물어본다고. 그럼 니네가 조직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관이라고 써져 있는 게 조직인 거죠? 관. 그러니까 물, 안 붙으면 조직계가 아닌 거고. 뭐 그렇게 되겠지. 그지? 보통 이렇게 그림으로 주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예시를 하나 줬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관이라고 나오면 이 물관이 구성 단계상 세포인지 조직인지 조직계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워두는 게 편할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주로 나오는 건 요 물관, 체관, 뭐 보통 나뭇잎이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가 이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하여튼 뭐 요거는 좀 암기를 좀 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동물은 어떻게 되느냐? 자, 필요한 거 다 적었냐? 안 적었는데 지금 적었다고 고개만 끄덕이면 안 돼. VC에 내가 책을 봅니다. 다 적어야 되죠. 일단 적으라고. 외우든 안 외우든 적으라고. 몇 개만 적었는데 세포. 뭐 일단은 일단은 학교에서 아마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했잖아. 그랬으면 뭐 일단 그 정도만 적어놔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요게 생원에 나오는 단어하고 생원하고 겹치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조금 어렵게 할 때는 이렇게 할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 거고 이럴 거야. 자, 동물 지운다. 동물의 구성당이 동물도 비슷한데 좀 다르다. 자, 동물의 구성당 해봐. 자, 우리가 사람 생각하면 되겠어. 동물은 그지? 당연히 동물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겠지. 자, 우리 사람을 이루는 여러 종류의 세포들 존재하겠지. 대표적으로 몇 개만 해볼게. 예를 들자면 상피세포라는 게 있어. 상피세포가 뭘까? 피부. 사람의 피부나 내장기관 어떤 그 안쪽 벽을 이루고 있는 세포야. 그 다음에 니네 남자의 상징이 뭐야? 아, 그렇기도 한데 보통 남자다 그러면 딱 멋있는 근육 떠오르잖아, 그지? 아, 그렇지. 남자의 상징 틀린 말은 아니야, 맞는 말이야, 그지? 차마 내가 지금 영상을 녹화 중이라서 내 입에 담지는 않겠다만, 맞지? 근데 이제 내가 말한 의도는 멋있는 근육을 얘기한, 다른 데로 흐트러지지 마. 그래서 근육세포가 있어, 근육세포, 그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니네 우리 모든 사람은 뭐가 있냐? 뼈가 있지, 뼈를 이룬 세포도 있고 골세포라는 것도 있어. 그 다음에 니네 예를 들어 아픔을 느끼고 통증이 신경이지, 신경세포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머리 이렇게 꿀밤 매기면 뇌세포 파괴된다 그러잖아. 뇌를 이룬 뇌세포도 있겠지, 그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피 뽑았어. 혈액 속에 뭐 들어있냐? 뭐 적혈군이, 뭐 백혈군이, 혈소판인 이런 것들 각각은 다 일종의 뭐다? 세포야, 세포. 그러면 자, 이런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존재할 때 그 세포들끼리, 상피세포끼리, 근육세포끼리 모여서 뭐가 만들어져? 식물하고 비슷하게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잘 봐. 상피세포들이 모여서 상피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근육세포가 모여서 근육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골세포가 모여서 뭐가 만들어질까? 뼈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야. 신경세포가 모여서 신경조직 만들어질 것이고. 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합쳐서 뭐라 불러 우리가? 혈액이란 또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서로 다른 조직들이 자, 모여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동물은 식물과 달리 뭐가 조직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뭐가 만들어지? 기관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자, 그럼 알다시피 우리 몸에 여러 기관들 존재하지.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 뭐 위도 있고, 그지? 뭐 소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그지? 뭐 간도 있을 것이고, 맞지?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야? 심장, 그지? 심장. 그 다음에 심장은 뭘 하는 애야? 이른바 혈액을 온몸으로 펌프질하는 애잖아. 그럼 혈액이 흐르는 관 뭐야? 혈관. 그지? 자, 그 다음에 우리 호흡하는데 필수적인 게 뭐지? 폐지, 폐. 그 다음에 니네 폐 보면 우리 흔히 기도라고 하지, 기도. 기도를 원래 기관이라고 불러.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기관하고 내가 말한 기관하고는 한자가 달라. 그럼 그 기관을 타고 내려가다 보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폐가 붙어 있거든? 그 갈라지는 부위를 들어봤을 거야. 기관지. 그러니까 폐, 뭐 기관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오줌 어디서 만들어지냐? 콩팥. 요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요도는 말 그대로 길도지, 길도. 그지? 오줌이 나가는 길이고요. 오줌이 만들어지는 곳은 그지? 신장.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오줌이 모이는 곳이 뭐야? 근데 사실 요도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지. 뭐 요도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야? 하나의 기관인 거야, 기관. 이거 외에도 여러 기관들이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니네 중학교 때 배웠다만 호르몬 만들어지는 곳 배웠지. 뭐 갑상세민이 그것도 다 각각 하나의 뭐야? 기관이야. 그러면 그때 이런 여러 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봐봐. 위라는 기관이 있어. 가라면 여기 봐라. 얘는 니네 생각, 위 안에는 위벽이 있지. 그건 상피 조직이야. 위 움직이지. 근육이 있고요. 그지? 그 다음에 위나 소장도 우리 통증 느끼잖아. 신경 조직. 그 다음에 우리 보이진 않지만 여기서 얘 상처나면 못 하겠어.
피나게. 그러니까 위라는 기관은 상피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혈액 조직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이런 여러 기관들 중에 봐봐. 이렇게 묶을 수 있지. 자, 위, 소장, 대장, 간은 어때? 서로 다른 기관이지만 하는 일은 공통적으로 뭐야? 소화하고 관련돼 있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심장이나 혈관 어때? 우리 혈액을 순환시키는 데 관련돼 있지. 폐나 기관지는 호흡하는 거 관계돼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관인데 비슷한 일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뭐가 만들어져? 바로 이제 식물에는 없는 기관계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들은 묶어서 소화계라고 부르는 거고, 심장, 혈관 이런 건 순환계라고 부르는 거고, 폐나 기관지는 호흡계라 부르는 거고, 신장, 방광, 요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의 배설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배설계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아까 얘기했던 호르몬들이 만들어진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 전체는 내분비계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관계들이 이제 모여서 결국 한 명의 사람, 한 마리의 동물, 개체가 만들어진다 이거지.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명 시스템이라고 했잖아. 그 봐봐, 니네 이 기관계들이 각각 따로따로 놀지 않거든.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세포 하나도 시스템이고 개체도 시스템이고 이렇게 된다. 어쨌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기관계는 위 식물하고 비교하자면 식물에는 없는 동물에만 존재하는 기관계더라. 그래서 구성 단계 중에서 조직계는 식물에만 있고요. 기관계는 동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동물, 식물이라고 하는 다세포 생물들은 이런 어떤 유기적인 구성 단계를 거쳐서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제 뭐야? 바로 요 세포.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세포 생물들은 뭐 그게 뭐 이제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다면 기본적으로 핵을 갖고 있는 진핵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 근데 그 세포 안에는 기본적으로 핵 말고도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들어있다 그랬지. 그래서 어떤 소기관이 들어있고 소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 이 말이야. 알겠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여기 세포의 구조 그래서 나오죠. 세포의 구조와 기능. 자, 요거 보면 오늘 다는 못하지만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그 수업 영상 올려놓잖아. 보는 애들이 없는 것 같더라. 봐라. 아니 그걸 볼 시간이. 볼 시간이 내가 늘 얘기하지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잠은 8시간씩 꼬박꼬박 자잖아. 이제 니네가 노는 시간, 뭐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 줄이면 공부할 시간 얼마든지 있는 거야. 이제 핑계에 불과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공부 잘하는 애들 놀면서 공부 잘하고 성공한 거 아니야. 보이지 않을 때 남들보다 동일한 조건에서 야, 전교 1등하고 전교 100등이 왜 달라? 똑같이 하루 24시간인 건 똑같고 똑같은 학교 다니고 심지어 학원도 똑같이 다닌다고 하더라도 어떤 놈은 1등이고 어떤 놈은 100등이야. 왜 그러겠어? 아니 물론 이제 그런 차이도 있을 수는 있지만 선천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후천적으로 뭐 내가 100등 하는 놈 비하는 아니지만 노력할 수도 있으니까 걔 퍼즐로 잘 때 1등 하는 놈 공부하는 거야. 그치? 물론 네 말대로 선천적인 차이에 의해서 똑같은 양을 공부할 때 얘는 2시간 만에 해버릴 수도 있고 얘는 4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만 그러면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나지 못했으면 아니 야 전교 1등 하는 놈도 2시간 공부하는데 난 2시간도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선천적으로 타고나지도 못했는데 그지? 그러면 쌍 후천적으로 따라잡아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남들 잘 때 나도 자. 남들 먹을 때 나도 처먹어. 뭐가 되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 좀 이렇게 좀 격하게 얘기했다만 핑계 불가하다는 거야. 하려면 다 한다. 그지?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 영상 내가 잘생겨서 내 수업이 재밌어서 보라는 의미가 아니잖아. 복습하라는 얘기야. 내 얼굴 도대체 역겨워서 못 보겠으면은 저기 메가스터디 들어가갖고 다른 선생 잘생긴 거 봐. 이쁜 여선생 거 봐. 물론 그러려면 돈을 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목적은 복습해라 이 말이지. 그지? 복습해라.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서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가 있어. 자, 물론 뭐 예를 들어 동물 세포라고 하면 세포마다 모양과 뭐 이런 게 다르다 그랬잖아. 보통은 야, 동물 세포 나오면은 입안이 있지, 입안. 예. 입안에 있는 구강 상피 세포 이제 긁어서 보통 관찰을 하고, 식물 세포다 그러면 보통 이제 양파 그 껍질 얇게 벗긴 거 가지고 관찰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세포의 구조가 이렇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잘 봐. 자, 동물 세포는 저 그림에 나온 것처럼 약간 두리뭉실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생기고, 식물 세포는 이제 동물 세포와 달리 약간 어때 모양이 약간 규칙적인 모양을 좀 띠고 있지, 그지? 모양을 좀 이렇게 규칙적인 모양을 띠고 있다, 띠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할게. 일단 기본적으로 동물이든 식물이든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자, 아니지. 세포막이 우선이라 그랬지. 첫 번째 잘 봐. 예. 세포막. 자, 세포막은 아까 얘기했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인지질, 단백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지? 그리고 뭐 그 사이사이에 이제 단백질이 박혀져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지? 요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그래서 보면, 야, 동물 세포는 가장 바깥쪽에 세포막이 있는 거고, 식물의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엔 세포벽이라는 게 있고, 그 안쪽에 이제 세포막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아무튼 동물, 식물 세포막이 다 있다. 그러면 일단 세포막은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슨 일을 하냐 이거지. 일단 뭐 동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 세포막에 의해서 형태가 유지되는 것도 있고 내부가 좀 보호되는 것도 있다만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고 물질 출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세포막은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물질 출입을 조절. 식물이랑 동물질 다요. 그래서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따로 한 챕터가 나온다만, 그래서 세포막은 이 특성상 뭐 이렇게 선택적으로 물질이 통과하거든. 그래서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다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거 뒤에 가면 나와. 선택적 투과성. 안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다라는 거, 사이사이에 단백질 박혀져 있고, 그래서 걔를 통해서 물질들이 들락날락한다. 자, 두 번째. 자, 아까 얘기했지. 야, 잘 봐. 이 세포 안에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다세포 생물은 진핵세포에 핵이 있다 그랬잖아. 그 핵이라는 게 뭐야? DNA, RNA라는 핵산을 핵막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핵이라 불러. 그 사실은 뭐냐면 가장 세포 안에 들어있는 소기관들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큽니다. 가장 크기가 큰데 그냥 선생님 이렇게 그림상 칠판이 좀 작으니까 작게 그릴게. 크기가 가장 크긴 한데 이렇게 그냥 작게 그릴게 이렇게. 핵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핵. 그지? 자, 잘 봐. 그래서 핵이라고 하는 것은 핵산을, 그지? 핵산을 누가 둘러싸고 있는 거다? 막이 이제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핵이라고 하는데, 봐. 그 핵을 둘러싸고 있는 핵막이, 자, 막이라고 그러면 여기 세포막도 마찬가지 생체막이야. 그게 이중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핵막은 무슨 막이라 그래? 이중막이다. 막이 이중이란 뜻이야. 이중막과 이중층 구분하라 그랬어. 이중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어. 자, 그 다음에 그 핵 속에 결국 핵산이 들어있는 거잖아. 우리가 배운 핵산 두 종류지. 뭐하고 뭐 있었어? 둘 다 들어있습니다. DNA와 RNA가 둘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DNA 같은 경우 길이가 굉장히 길어. 그래서 요 조그만 핵 속에 그 긴 DNA가 들어가기 어렵겠지. 그래서 길이를 좀 줄여서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그 길다란 DNA 중간중간이 단백질에 감겨 있어. 그 DNA 중간중간이 단백질에 감겨 있는 부분을 아까 테스트에 나왔던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거고, 그 뉴클레오솜들이 길다랗게 이어져 있거든. 그 전체를 뭐라고 하는 거야? 염색사라고 하는 거야. 중3 때 다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핵 속에는 이렇게 DNA, RNA 둘 다 들어있고, DNA가 이렇게 단백질에 감겨서 들어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걸 감싸고 있는 막이 이중. 그러면
왜 얘가 니네 이거 학교에서 한 거 뭐 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왜 이중막일까? 이게 원래 그러니까 이 이중막인 이유가 이게 안으로 이렇게 말려들면서 핵이 생긴 거야. 이 바깥에 있는 세포막이 안으로 말려들면서 이 감싸게 된 거거든. 그래서 이중막이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핵이라고 하는 게 왜 이중막이냐를 설명하는 가설이 있어. 이거를 세포 내 함입설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세포 내 함입설. 이거 했다고요? 이건 아마 안 했을 거고 엽록체 미토콘드리아만 했을 거야. 근데 일단 하는 김에 내가 언급하는 거야. 핵이 왜 이중막이냐 물어보면 세포 내 함입설. 세포막이 안으로 이렇게 말려들면서 그 핵산을 감싸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중막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럼 어쨌든 핵이 하는 일은 뭐냐 이거지. 자, 내 몸 전체를 하나의 세포라고 하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누가 조절해? 네. 그렇지. 그러면 핵은 그 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 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 활동을 뭐야? 조절하는 거야. 알겠니?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그지? 이게 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 걔는 이중막이니까 다중층인가요? 그렇지. 인지질로 따지면 사중층이라고 해야 되겠지. 막과 막 사이엔 빈 공간이 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핵은 또 여기 구멍이 송송송 나 있어 표면에. 이거 핵공이라고 합니다. 핵공. 근데 나중에 여기 RNA가 이 핵공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알겠니? 핵공이라고 해요.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조그맣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림에. 그지? 여기 핵공이야, 핵공. 자, 그 다음에 봐봐. 핵이 여기 막이 두 겹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바깥에 있는 게 외막, 안쪽에 있는 게 내막이겠지? 그러면 그때 그 바깥에 있는 핵막이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뭐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바깥에 있는 핵막이 변해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야. 이 바깥에 있는 막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하나가 그 핵에 붙어 있거든. 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 소포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소포체. 야, 그럼 봐봐. 우리가 보통 이제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으면 그걸 막구조라고 표현하거든. 그러면 세포막은 그냥 막이 하나지. 이런 건 단일막이라고 표현해. 근데 핵막은 막이 뭐야? 이중막이지. 근데 그 이중막 중에 하나가 변해서 소포체가 만들어졌잖아. 그럼 이렇게 물어봐. 소포체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야? 안 쌓여 있는 거야? 쌓여 있는 거지. 그래서 소포체는 뭐다? 단일막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소포체는 핵막의 일부가 변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당연히 핵막이 변한 거기 때문에 단일막 구조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소포체가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 거야. 소포체를 들여다봤더니 소포체 조그만 알갱이 같이 생긴 애들이 막 붙어있는 부분이 있고 안 붙어있는 부분이 있더래. 얘도 마찬가지야. 소포체에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알갱이 같은 게 막 붙어있는데 어떤 부분은 안 붙어있는 거야. 야, 표면에 알갱이가 붙어있으면 표면이 매끄럽겠냐 거칠겠냐? 그래서 그 알갱이가 붙어있는 부분을 거친 면 소포체라 그래.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부분은 매끈면 소포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포체에 이렇게 두 부분이 있어. 잘 봐. 그래서 거친면 소포체 그 조그만 붙어있는 알갱이가 뭐냐면 리보솜이라는 애가 붙어있어요. 리보솜. 요 리보솜은 좀 이따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 단백질 만드는 곳이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할 때 봐봐. 야, 그 소포체가 있으면 소포체 옆에 납작한 주머니 같은 게 이렇게 여러 겹 붙어있는 형태로 생긴 애가 이렇게 있거든. 자, 요거 골지체라고 하는 애야. 잘 봐봐. 일단 거친면 소포체 리보솜이 있다. 여기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잘 들어. 이 소포체 내부가 비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요 내부에 비어 있는 소포체를 따라서 띠리리리리 이동해 와. 그러면 거기서 그거를 포장을 해. 포장을 해서 골지체로 건네줘. 이걸 뭐라 하면 수송이라고 표현해.
단백질 수송이지.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이렇게 와서 그거를 주머니에 포장해서 골지체로 보내. 작은 주머니를 한자로 뭐라고 할까? 소낭. 소낭. 그러면 골지체로 수송한다. 그래서 그 주머니를 무슨 소낭? 수송소낭. 알겠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얘는 단백질을 뭐 한다는 거야? 골지체로 수송한다 이 말. 수송. 수송. 알겠어? 그 다음에 자 매끈면 소포체는 뭐 하냐면은 얘는 여기서 탄수화물이나 지질을 만들어요. 탄수화물이나 지질을 합성한다. 그래서 이게 소포체 두 부분이야. 거친면 소포체, 매끈면 소포체. 알겠네? 특히 거친면 소포체 뭐 한다고?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골지체로 그지? 수송한다. 투 골지체. 자, 그럼 잘 봐. 네 번째. 뭐가 있다? 골지체. 자, 요 골지체라는 애 있죠. 골지체. 자, 골지체는 소포체 일부가 떨어져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 뭐라고? 소포체 일부가 떨어져 나온 거다. 야, 얘들아, 그러면 아까 소포체가 하나의 막으로 둘러싸였다며. 그게 떨어져 나온 게 골지체니까 골지체도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맞는 말이지? 얘도 단일막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 응? 단일막 구조. 그럼 얘는 무슨 일을 할까? 야, 소포체에서 단백질을 받았지? 해봐라. 최종적으로 그걸 포장을 해서 세포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걸 분비라 그래, 분비. 자, 얘는 뭘 한다고? 단백질을 분비하는 거야. 단백질을 분비하는 역할을 해. 자, 그러니까 이게 단어 하나 차이인데 수송이라는 말과 분비라는 말 구분하라고요. 분비는 뭐야? 세포 밖으로. 알겠냐? 예를 들어 뭘 보내는 거예요? 단백질! 그러니까 단백질 중 예시.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단백질이 여러 가지를 구성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해가 될 텐데 이 골지체라는 소기관이 있잖아. 세포마다 좀 다르거든. 그러니까 어떤 세포의 골지체가 맞냐면 분비하는 기능을 하는 세포. 예를 들자면 니네 침샘을 생각해봐. 침샘에서 뭐가 만들어지지? 침을 분비하잖아. 근데 그 침 속에 뭐 들어있냐?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 소화효소. 그러니까 그 침샘을 이루는 세포에는 뭐가 많겠어? 그 효소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그 침샘을 이루는 세포에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뭐가 많아? 골지체가 많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단백질이 어떤 특정하다라고 말을, 그게 효소일 수도 있고 호르몬일 수도 있고. 호소라서 단백질 분비구나. 이거 호르몬일 수도 있어. 니네 호르몬 만들어지는 곳에 있는 세포에도 얘가 많겠지. 왜냐면 대부분의 호르몬 뭘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단백질이 효소 만드는 데 쓰이는 걸 수도 있고 호르몬 만드는 데 쓰이는 걸 수도 있겠지.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골지체는 어디에 많다? 뭔가 분비 기능을 하는 곳에 있는 세포에는 골지체가 많다라는 거야. 자, 요거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자,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은 이름 헷갈리면 안 돼요. 리소좀이라는 게 있어. 리소좀. 자, 뭐냐면은 책 어디 있어요? 없으면 써. 여기 있을 거 밑에 보면은 선생님이 넣어놓지 않았냐? 없으면 여기 보면 여기 이름 써있죠. 이게. 그지? 자, 뭐냐면 잘 봐봐. 혹시 없다 싶으면 적어놔. 아니 있어도 적어. 한번. 야, 뭐냐면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나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면 끝나는 시간만 늦어져. 나중에 가면 요 리보솜하고 이름이 헷갈릴 수 있어. 조심해야 되거든. 리소좀이 뭐냐면 자, 골지체는 어쨌든 단백질을 전달받을 거 아니야. 자, 이거 골지체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리소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골지체에서 만들어져. 그 뭐냐면은
작은 주머니가 있겠지, 그지? 그 안에 가수분해 효소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야, 효소니까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야, 그 단백질을 감싸고 있는 막이 하나 있겠지. 맞아? 거기에 효소가 들어있는 거니까 이 리소좀이라는 것도 단일막 구조야. 막이 하나야. 하나의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건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가수분해 효소라는 게 들어있어. 야, 얘들아, 가수분해가 뭘 것 같아? 가수분해가 뭘까?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고분자 화합물들 단위체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질 때 결합할 때마다 물 하나 빠져나간다 그랬지? 그럼 그거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물을 집어넣어야 분해할 수 있거든? 물을 집어넣었어. 가수. 그래서 분해해. 가수분해. 알겠어?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효소가 가수분해 효소인데 그럼 결론은 뭐냐?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세포 안에 여러 가지 소기관들도 수명이 있을 거 아니야? 오래된 애들 얘가 둘러싸.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효소에 의해서 그 소기관이 뭐가 돼? 분해되겠지. 그리고 이 세포 안으로 이 세포보다 훨씬 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걸 둘러싸서 없애버리는 역할을 해. 그래서 그걸 종합해하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화. 니네 우리 먹은 음식물 소화시키는 것도 결국 가수분해하는 거거든. 어? 소화를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소좀은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한다. 어디서 만들어진다? 골지체에서. 자, 그런데 여기 그림에도 표시가 돼 있지만 리소좀은 어디에만 있어? 동물 세포에만 있습니다. 알겠네? 이 리소좀이라는 놈은 어디에만 있다? 동물 세포. 동물에만. 동물 세포에만 들어있는 소기관이고 뭐 오늘 다 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한 것만 갖고 얘기를 하자면 세포막, 핵, 소포체, 골지체는 여기 좀 써놨지만 어때? 동물에도 있고 식물에도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하지 못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와서 하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 얘기할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